1번 보시면 그 물건 중 소멸시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이죠. 그 물건 중에서는 소멸시에 걸리는 건 용익물권밖에 없다고 했고 몇 년에 걸리냐면 20년. 1번은 용익물권 들어가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과로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제3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에서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신보다 과로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후순위 또는 열의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2번, 3번이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와 3번에서는 이제 자기보다 후순위 열의의 권리가 있으면 존속합니다. 4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해커스 패스 괄호가 밑에 가 있죠. 예, 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인정된다고 했냐면 자력구제는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간접점유자와 비교가 됐죠.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되지만 보조자는 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번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과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 들어가야죠. 뭐였어요? 내심 의사. 그러니까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건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객관적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6번 타주 점유를 자주 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춰야죠. 뭘 취득하면 되냐면 새로운 권한, 그러니까 매매나 증여, 교환 이런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면 되고, 다만 새로운 권한 속에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상속.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고 했고, 두 번째 뭘 하면 되냐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주로 전환되고, 7번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과로도 승계한다. 하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승계 주장이 가능한데 이때는 뭐 좋은 것만 승계할 수 없다고 했죠.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도 승계해야 합니다. 자, 8번 점유자는 과로로 과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네 가지를 추정받죠. 그럼 평온 공연 나와 있으니까 앞에 두 개는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소유유사로 선의, 소유유사로 선의. 그러니까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게 네 가지. 소유유사,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 이 네 가지가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고 했냐면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과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 소가 제기된 때,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말하면 소제기시라고 되겠죠. 소제기시부터는 이제 악의 점유자로 바뀐다는 점. 법조문이니까 그대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점유 개시시라든지 패소 판결시 하면 틀리고 소제기시,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10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200조 규정을 말합니다. 200조는 점유의 권리적 법의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죠. 그러면 점유로서 공시되는 건 뭐예요? 동산이죠. 그래서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 부여되죠. 그래서 이 규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1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늘 나왔던 거죠.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 그러니까 돈 줄 사람이 선택한다고 했죠.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2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로는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죠. 통상의 필요비.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과실을 취득했다고 해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13번 간접점유 성립 시에 침탈의 기준이 되는 자는 자 누구예요? 직접점유자죠. 직접점유자. 그러니까 이제 13번부터는 이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세 가지의 제한이 있었죠. 첫 번째 언제만 해야 됩니까? 침탈 시. 그래서 사기당한 물건, 유실물 이런 건 안 된다고 했고 지금 나온 판례처럼 간접점유가 성립돼 있으면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 그러니까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넘겨준 거면 이건 침탈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두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는 행사할 수 없죠?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그 선의의 특별승계는 행사할 수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얼마 안에 해야 한다고 했냐면 1년 안에. 제척기간이죠. 이걸 우리 무슨 기간이라고 불렀냐면 출소기간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지금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이런 제한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맨날 본 게 미등기 매수인, 취득시 완성자 이런 거 자주 봤었죠. 자, 그다음에 1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는 이제 무슨 기간이라고 했냐면 출소 기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소송 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취소권의 제척 기간은 어떻게 돼요? 취소권의 제척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죠?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그럼 요거 출소 기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출소 기간이라고 중요하다고 막 강조한 이유가 다른 데 나오는 제척 기간은 출소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에서 1년만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럼 우리 담보 책임 가면 제척 기간 나오잖아요. 권리하자는 제척 기간이 얼마예요? 권리하자는 1년, 물건의 하자는 6개월. 이렇게 1년 6개월 돼 있죠. 요거 그 기간 안에 소재기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출소 기간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 그 한 단계 넘어 꼬드긴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거기서 나오는 제척 기간도 출소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실체법상 당사자에게 재판 외로 행사해도 되는 거고 우리 소음상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기간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요것만 출소 기간. 15번. 이웃 토지 사용에 대하여 이웃 사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로서 승낙에 가름할 수 있으나 과로의 출입에 대하여는 이웃 사람이 거절하면 판결로서 승낙에 가름할 수 없다. 뭐가 들어가야 돼? 주거가 들어가요. 주거. 그러니까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승낙을 얻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서 쓸 수 있지만 남의 주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16번 220조 조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과로로 들어가 있죠. 과로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뭐가 들어가야 돼? 분할이죠. 자, 2번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뭐 한 경우에 일부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상이죠. 유상인데 그게 무상으로 바뀌려면 둘 중에 하나. 뭐 또는 뭐예요? 분할 또는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되면 그때는 무상이고 다만 또 조심하실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무상의 통행권은 누구한테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분할이나 일부 양도를 한 당사자 사이만,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고 만약에 특별 승계인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이때는 무상이 아니라 다시 유상으로 간다라고 했죠. 17번 경계표나 다음에 얘기했죠.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근데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토지 면적에 비례하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그다음에 18번 자 가지랑 뿌리 인접지의 괄호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나 뭐예요? 뿌리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괄호가 경계를 넘은 때는 먼저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다. 그럼 괄호에는 수목 가지 뿌리하고 가지죠. 뿌리는 넘어오면 바로 제거라고 했고 가지의 경우는 일단 제거 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